오늘은 공중위생관리학에서 2단원에 해당하는 질병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학과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중위생관리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역학과 감염병 관리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즘 들어 여러분들도 새삼 느끼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또한 감염병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마스크와 손 씻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생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균도 해야 되고 멸균도 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차원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영구에서는 멸균된 일회용 니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니들은 밀봉된 상태일 때는 당연히 멸균 처리된 상태이지만 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밀봉된 니들을 개봉해야 되겠죠. 그 개봉하는 그 순간, 공기와 접촉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미 감염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감염을 최소화하고 전염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은 그 멸균된 니들을 어떻게 개봉을 하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의 니들을 고객에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용법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공중위생관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수건을 위생적으로 잘못 다루었을 때 트라코마라는 감염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공중위생관리학에서부터 거기에 속한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위생수칙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공중위생관리학과 그와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킬 때 예방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체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용을 배우거나 또는 반영구 화장을 배울 때 기본을 무시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역학과 감염병 관리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이 역학과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학의 2단원인 질병관리 중에서 첫 번째로 역학 및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질병 발생의 3요소, 즉 질병 발생의 역학적 인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역학의 정의를 먼저 알고 가도록 하죠. 역학이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그 속에 질병의 발생이나 분포, 경향의 향상 등을 파악하고 그 질병의 분포 및 경향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규명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원인을 탐구하고 그 예방과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학적 조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을 조사해서 그 예방과 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학문이 바로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 발생의 역학적 인자란 질병 발생의 3요소에 해당하는, 즉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에는 3가지 요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3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병인, 즉 감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염원은 병원체 또는 병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이 있죠. 환경은 감염 경로, 즉 전파 수단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숙주를 둘 수가 있는데 숙주는 면역성과 감수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감수성이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이 없거나 약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인, 즉 감염원은 병원체나 병원소를 의미하고 환자나 보균자, 토양 등으로 인간에게 직접 질병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전파 경로인 환경을 줄 수가 있는데 환경에는 공기 전파 또는 매개곤충 및 동물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개달물, 즉 의복이나 수건에 의한 전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전파나 기상, 계절, 경제적 환경 등에 의해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숙주, 즉 면역성이나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병원체 요인에 의해 침범이 있어도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 적응 정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유전적 요인 이외에 연령이나 성, 종족, 면역, 생활습관, 직업이나 개인위생, 선천적, 후천적 저항력, 건강 상태, 영양 상태 등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병의 3요소를 들어라 하면은 병인인 감염원, 두 번째로 전파 경로인 환경, 세 번째로 면역성과 감수성에 해당하는 숙주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감염병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감염병이란 병원체에 쉽게 감염되고 많은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질병을 갖다가 우리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도 바로 여기 이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급성 감염병이 있고 만성 감염병이 있습니다. 우리 급성 감염병이란 치료는 빠르게 진행되어 마무리는 되지만 사망률이 높은 것이 우리 급성 감염병이라고 하고, 즉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신에 사망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성 감염병은 3개월 이상 오래 걸리는 질병으로 결핵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나병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병원체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들 수 있는데 병원체의 종류에 따른 분류에는 세균성 전염병, 바이러스성 전염병, 리케타성 전염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전염병은 우리 결핵이라든지 콜레라, 백일해, 장티푸스, 이질, 나병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뭐 독감이라든지 일본 뇌염이라든지 소아마비, B형 간염, 홍역, 광견병, AIDS, 유행성 이하 전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코로나19도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리케타성 전염병은 쭈쭈가무시병과 발진티푸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파 경로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공기 전파가 있고 홍역이나 인플루엔자, 수두, 대상포진, 나병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비말은 기침이나 재채기죠. 풍진이나 결핵이나 내막수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로 경구 전파가 있는데 이질이나 콜레라, 장티푸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로 곤충 매개에 따른 전파가 있겠죠. 일본 뇌염이나 즉 모기죠. 발진열인 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있는데 성병, 피부병, 나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무생물 매개체에 의한 전파가 있죠. 무생물은 우리 침구라든지 물이라든지 주사, 의복 등에 의한 비활성 매개체에 의한 전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전염병 발생 과정 6단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 병원체가 있죠. 이 병원체는 숙주를 침범하는 미생물로서 숙주에 의존하고 살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병원소는 뭐냐면 병원소는 병원체가 생활하고 증식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죠. 생존을 유지하고 다른 숙주로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인간 병원소와 우리 동물 병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증식이 돼서 병원소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면 병원체 전파 경로를 통해서 새로운 숙주인 신숙주에 침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감수성 있는 숙주에 다시 병원체가 들어가 전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염병 발생 과정 6단계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챙겨두시면 좋겠죠. 자, 전염병 발생 우리 원인에는 첫 번째 우리 병원체가 있다고 했죠. 자, 이 병원체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보죠. 병원체는 숙주를 침범하는 미생물이라고 했었고 숙주에 의존하고 살면서 번식을 하는 게 병원체다라고 했습니다. 주요 병원체로는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스페로에타, 기생충, 진균과 사상균이 있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원충류, 곰팡이, 기생충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물성 원충류와 후생동물, 즉 회충과 십이지장충이 있고 식물성이 있는데 식물성에는 곰팡이, 병원성 진균, 사상균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병원체 중 세균에는 인체 내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구균, 간균, 나성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균은 우리
둥근형, 원형을 의미하는 거죠. 둥근형의 모양이고, 간균은 막대기형, 나선형은 말 그대로 S자형 또는 나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균은 포도상 구균, 폐렴균, 임균, 연쇄상 구균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간균에는 나병균,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결핵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나선균은 콜레라균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바이러스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병원체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성 병원체, 세포내 병원체, 항생제에 저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일본염, 홍역, 감기 등이 여기 대표적이죠. 또 더불어서 최근에 코로나19도 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두시고, 그리고 세 번째 니케차를 두시는데, 니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크기로서 조직세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류가 매개체고 발진티푸스 발진열이 대표적이라는 거 꼭 한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페로에타를 들 수가 있는데, 나선균과 비슷하지만 세균이 아닙니다. 가늘고 길고 또한 편모가 없고 회전운동을 합니다. 매덕균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콕 집어 출제 핵심만 들여다보기를 한번 보면, 호기성 세균과 현기성 세균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란 공기가 있는 곳에서 번식이 잘 되는 세균을 의미합니다. 즉 공기가 있어야만 번식이 되는 세균이죠. 자, 거기에는 결핵, 곰팡이, 디프테리아, 백일해가 해당이 되고요. 현기성 세균이란 공기가 없는 곳에서 번식이 되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파상풍과 보톨리누스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보톨리누스균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병원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병원소에 대해서 알아보죠. 병원소는 병원체가 생활하고 증식하는 장소라고 했었죠. 생존을 계속 유지하고 다른 숙주로 전파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병원소와 동물병원소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병원소와 동물병원소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간단히 알아보면, 인간병원소는 이미 질병에 감염되어 임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임상 증상이 없어 외견상으로는 건강하지만 병원체를 배출함으로써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환자인 건강보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환자가 누구다? 건강보균자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두 번째로 동물병원소가 있죠. 질병에 감염된 동물 중에 인간에게 옮겨 감염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옮겨지는 감염병을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광견병을 들 수가 있죠. 광견병을 다른 말로 우리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인간병원소는 첫 번째로 이 환자가 있는데, 환자는 이미 질병에 감염되어 임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데, 병원체를 보유한 불연성 환자이나 임상 증상이 없이 인지되지 않는 건강한 사람과 같은 상태의 환자를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보균자가 있습니다. 임상 증상이 없어서 외견상으로는 건강하지만 병원체를 배출함으로써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환자를 갖다가 우리가 보균자라고 얘기하죠. 우리 잠복기 보균자와 회복기 보균자가 있고요. 건강 보균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일시적 보균자, 만성 보균자도 나눠질 수가 있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이 건강 보균자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챙겨두셔야 되겠죠. 즉, 임상 증상이 없어 외견상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병원체를 배출함으로써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환자, 즉 가장 위험한 환자죠. 그걸 건강보균자다라고 하는 것 꼭 챙겨두시고요. 두 번째는 동물병원소가 있죠. 질병에 감염된 동물 중 인간에게 옮겨 감염되는 질병을 말한다 했죠. 우리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쥐에서 우리가 옮기는 전염병은 패스트, 발진열, 살모넬라증, 쯔쯔가무시병이 있고, 소에서는 우형결핵, 탄저병, 화상열, 보톨리즘, 살모넬라증이 있으며, 말이나 돼지한테는 일본내염이 있고, 개는 광견병, 즉 다른 말로 공수병이라고 하죠. 톡소플라즈마증이 있습니다. 조류인 새는 조형결핵과 살모넬라증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시험에 이 대표적인 동물병원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 동물들 중에 나오는
이 감염병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챙겨 두셔야 되는데, 특히 쥐는 패스트나 발진열을 꼭 챙겨 두시고, 소는 우행결핵이나 탄저병을 챙겨 두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개는 광견병인 공습병이 시험에 잘 나오고, 조류는 조형결핵과 살모넬라증이 있다라고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두기를 통해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죠. 우리 건강보균자는 증상이 없지만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통해 병원체를 차례로 배출하는 자로서 타인에게 병원체를 옮길 수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다라고 했었죠. 색출이 어렵고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여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건강보균자라는 거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 보균자란 감염성 질환이 잠복기간 중 병원체에 배출하는 데로서 호흡기계 감염병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기 보균자가 있는데 감염성 질환이 이완된 후 그 임상 증상이 완전히 소멸되었으나 병원체를 계속 배출하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회복기 보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보균자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꼭 챙겨 두셔야 되겠죠. 매개곤충에 의한 우리 감염병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우리 간접전파라고 얘기하죠. 자, 매개곤충을 통해서 우리가 전염이 이루어지니까 그 매개곤충에는 파리가 있는데 파리는 장티푸스, 골레라,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트라코마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내용, 사상중증 황열, 댕기열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발진티푸스, 발진열, 댕기열, 제기열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쥐벼룩은 패스트, 발진열이 해당이 됩니다. 진드기는 쯔쯔가모시병, 양충병, 유행성 출혈열이 있죠. 시험에 아주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하나 챙겨두고 가죠. 병원서로부터 병원체 탈출은 우리 호흡기계 탈출이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또는 소화기계 탈출,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 이질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비뇨기계의 탈출은 우리 트라코마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기계적 탈출은 모기나 주사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의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감염 전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가 탈출하여 새로운 숙주에 운반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체가 매개물 없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기침, 재치기 등에 의한 직접 전파가 있고 매개물에 의한 간접 전파가 있겠죠. 우리 직접 전파는 신체 접촉에 의한 전파가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한 전파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우리 성병이나 피부병에 해당이 되고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한 전파는 감기나 결핵,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간접 전파는 매개물에 의한 전파죠. 즉 매개동물에 의한 전파가 있고 또는 무생물에 의한 비활성 전파가 있습니다. 즉 매개동물에 의한 전파는 모기나 이와 같은 절족동물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 무생물에 의한 비활성 전파는 의복이라든지 침구라든지 또는 장난감 등에 의한 전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감염에는 즉 전파에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더라. 직접 전파는 신체 접촉에 의한 전파나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한 전파가 있고 간접 전파에는 매개동물에 의한 전파와 무생물에 의한 비활성 전파가 있다라는 것도 꼭 챙겨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감염성 질환과 비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죠. 감염성 질환이란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기생충과 같은 병원체가 인간에게 전파 및 침입하여 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감염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감염성 질환이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병원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 대부분 발현기간이 길어서 만성적인 경과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즉 만성병에 해당하는 게 거의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출문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1번 병 발생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 병인, 2번 환경, 3번 숙주, 4번 시.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우리 병 발생의 3대 요소, 이거는 질병 발생의 3요소를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질병 발생의 3요소를 병인, 환경, 숙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뭘까요?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죠. 감염병 관리상 가장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대상은, 우리 감염병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보균자가 있다고 했었죠. 그 보균자가 바로 건강보균자라고 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는데, 이 건강보균자란 왜 위험하다고 했었죠? 증상이 없지만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통해 병원체를 체외로 배출하는 자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병원체를 옮길 수가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색출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 영역이 광범위하여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대상이 바로 건강보균자다라는 거 꼭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관련 기출 문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에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험에 잘 나오는 역학과 감염병 관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감염병 관리와 기생충 관리 그리고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